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오늘 제가 늦게 올린 영상, 그 짧은 영상 두 개는 약간 장난스럽게 올려서 그래도 숙제를 안 한 것 같아서 숙제는 해야죠. 그래도 부동산 관련 좀 긴 영상, 길게는 안 할게요. 대신 올 1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자료 중에 제가 그 중에 좀 중요하다 싶은 자료만 모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제가 어떻게 시장을 보고 있나, 엘리엇이 보는 시장 뷰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제 참고하시고, 뭐 제가 절대적인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이제 취사 선택할 수는 있죠. 네. 그래서 얼굴을 못 보여드리지만 차트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엘리엇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2021년 10월 상투친 서울 아파트, 2029년 말까지 52% 폭락을 주장하는 차고 넘치는 근거들. 근데 여기 솔직히 내가 수백 장을 갖고 올 수 있는데 시간당 제약도 있으니까 굵직한 것만 몇 개 갖고 나올게요. 그 대신 그냥 제 주장만 펼치지 말고 오늘 제가 뉴스를 좀 캡처해 갖고 오늘 낮에 올리려다가 좀 시간이 안 돼 갖고 못 올렸는데 제목만 쭉 한번 보고 넘어간 다음에 제 차트로 제가 왜 8년 넘는 시장 조정을 생각을 하는지 그 자료를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이미 봤던 내용들인데 리바이벌한 차원에서, 자, 2021년 10월 31일 막방, 먹방이 아니라 막방입니다. 자, 진행을 할게요. 자, 뉴스 기사만 제목만 볼게요. 오늘은 아이뉴스 24, 본격화하는 집값 조정론, 내년까지 침체 이어질 가능성 커졌다. 전국 곳곳서 하락 전환 지역 속출, 세종 대구 이어 서울 강북 도봉도 집값 하락. 자, 여러분들 이거는 호가예요. 호가. 실거래가가 아니야. 실거래가는 이미 10월달에 상투치고 뭐 8월달 9월달 친 것도 있어요. 이미 지금 11월 12월에는 완연하게 꺾였어요. 근데 호가는 집주인들이 안 낮춰. 그래서 과거에도 2006년 7년 버블세븐 무너질 때도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호가 시세가 꺾였어요. 이미 은마 아파트, 렉슬, 목동 아파트, 그냥 용인 수지, 버블세븐 다 무너져 갖고 한 두세 달 지난 다음에 호가가 그때서야 비로소 꺾였다고. 물론 바닥에서는요 8개월 차이 났어요. 바닥치고 실거래가는 올라가는데 KB나 부동산원에서는요, 제가 보여드리는 차트는 2013년 1월이 바닥이라고 나오거든요. 실거래가 지수로는. 그리고 저기 국토부에서 하는 그 실거래가 지수 있죠, 그것도 1월이라고 나와요. 근데 2013년 8월달 또는 9월달에 바닥쳤다고 KB와 부동산원에서는 발표를 했어요. 그 내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로.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하락한다고 그래갖고 안 사고 있었는데 8월달 9월달에도 이제 뜬대. 그래갖고 부동산 가봤더니 벌써 바닥치고 올라간 지 7개월 8개월 지났다는 거야. 시기를 놓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저는 계속 10월달 11월달에 꼭지치고 어떤 약한 동네는 벌써 7월달 8월달 9월달에 상투치고 꺾인 데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아파트가 있고. 그런데 지수가 오른다니까 멍하니 있다가 최근에 이제 막 꺾인 데 나왔다니까 이제 팔려고 나가보세요. 5천만원 1억 낮춰도 집 보러 안 올걸요. 그래서 실거래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뉴스원 기사입니다. 집값 하락 신호 또 나왔다. 12월 서울 주택 매매 가격 변동률 11월의 절반. 이게 뚝 떨어졌죠. 자, 이건 아직은 상승이에요. 자, 이거는 KB 지수거든요. KB 지수인데 생각해 보세요. KB는 12월 지수를 12월 15일까지 취합한 걸 한다고. 그러니까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그 한 달 동안 지수를 부동산 사장님들이 입력한 거, 즉 호가예요. 호가. 실거래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1월과 12월 절반을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11월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11월 후반에 올수록 더 빠졌어, 실거래가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사장님들이 입력하는 거는 집주인들이 내놓은 가격을 염두에 두고 입력을 하잖아요. 근데 실거래가 신고되는 거 보면요, 뚝뚝뚝뚝 떨어지는 게 많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늦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엘리엇이랑 같이 매일 제가 실거래가 방송을 하죠. 근데 최근 들어서 하락하는 단지가 계속 나오고 있죠. 제가 바쁠 정도예요. 자, 그 다음 연합뉴스네요. KB 전국 집값 14개월 만에 1% 미만 둔화. 봤죠?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YT의 전국 집값 오름폭 14개월 만에 1% 미만 둔화. 왜? 이거는 KB 데이터는 그 11월 보름부터 12월 보름까지 한 거라서 12월 후반부 건 취급 안 한다니까. 지금 호가 좀 더 떨어지고 있을걸요. 물론 아직은 뭐 마이너스까지 내놓지 않지, 집주인들이. 자, 그 다음 서울 집값 하락 임박 12월 상승률 0%대. 자, 그리고 매매 전망 지수가
지금 그 100 이하로 떨어졌대요. 12월 달에. 즉 앞으로 떨어진다고 전망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지금 뉴스에도 그렇고 시종에도 그렇고 지금 특이한 게 뭐예요? 폭등론한 유튜버들도 살살살살 말을 바꾸거나 약간 완화시켰어요. 조정이 와도 난 안 팔 겁니다. 이 정도. 요거는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그들도 느끼는 거야 지금. 그 다음 헤럴드 경제 힘 실리는 집값 조정론. 중개업소마저도 2, 3개월 후 집값 전세값 하락. KB 데이터예요. 그다음에 매매 전망 지수도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매매 전망 지수가 부동산 사장님들이 입력하는 거거든요. 전국에 아마 4,000개인가 그래요. 4,000개. 근데 그분들이 입력한 거를 취합을 해서 딱 보면은 아유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2, 3개월 있다가 빠지겠는데 그 2, 3개월 있다가 빠진다는 게 호가가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실거래가는 이미 빠졌다니까. 그리고 한 달 정도 늦잖아요. 보름 한 달 늦어요. 실거래가는. 그 다음 YTN 새해엔 대출 더 조인다. DSR 규제 전방위 강화. 자 이게 아파트값 상승하는 재료인가요? 하락하는 재료인가요? 뭐 다 느끼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헤럴드 경제 거래 실종 급급매만 뜨문뜨문 팔려요. 급급매는 현재 호가보다 훨씬 낮춰서 파는 거잖아요. 그 다음 뉴스원 매도도 매수도 지켜보자. 서울 아파트 역대급 거래 빙하기. 거래가 줄면서 상승한 거는 결국은 폭락할 수밖에 없어요. 뭐 소소한 제목은 안 읽을게요. 자 이거 7월달 영상이거든요. 7월달 영상일 때 제가 박승총재 그 서울경제에서 박승총재 인터뷰한 거 갖다가 제가 영상을 만들어갖고 자료를 막 보여주면서 제 뷰랑 너무너무 비슷한데 이분은 좀 심했다. 어떻게 30년 동안 빠진대. 저는 8년인데. 우리 시대의 구루 박승총재 충격 인터뷰. 올해 금리 2번 인상. 3년 내 3% 급등. 자 여러분 이거 7월달 영상이에요. 8월달에 올렸죠. 11월달에 올렸죠. 여러분들 8월 그 하루 전까지만 해도 보수 언론에서는 올리면 안 된다. 코로나 때문에 큰일 났다니 그렇게 난리를 폈었다고. 그 다음에 그 11명 중 1명만 공동락 1명만 8월달에 올린다고 그러고 10명은 안 올린다고 그랬다고. 그만큼 어려운 8월달 전망을 엘리엇과 박승총재가 맞췄죠. 그래서 결국 엘리엇 패 박승 했단 말이에요. 아파트값 30년 하락한대요. 이분은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거야. 저랑 뷰가 비슷해요. 근데 저는 일단 8년 하락이야. 그때 가서 반등하는 거 보고 뭐 4년 저는 4년째도 반등한다고 봐요. 4년째도. 그 다음에 한 번 더 빠져서 8년 채운다고 보는데 박승총재는 그런 거까지 다 합쳐갖고 30년이래. 자,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나온 게 한 10월달에 아니 한 9월달 10월달에 나왔나? 요거 미래에셋 그 무슨 연금과 무슨 저축 뭐 그 센터가 있어요. 연금 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나온 것 중에 충격적인 20년 폭락설이에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렸죠. 이거를 한 3개월에 걸쳐서 2번 방송했을 거예요. 왜냐면 미래에셋에서 2번 나왔거든. 이 관련 자료가. 그 센터장이 뭐라고 주장했냐면요. 피크아웃 3요인 분석했는데 3요인이 뭐냐면 일단 1번 금리. 20년 동안은 우리 금리가 낮아지는 추세였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우호적이었다. 근데 이제는 그걸 기대하기 힘들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진짜 막 올라가잖아요. 두 번째 생산 가능 인구. 그동안은 인구가 생산 가능 인구가 늘면서 그 주택 수요가 더 많아졌지만 앞으로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다. 그리고 그 1인 가구가 증가하는데 그 1인 가구가 젊은 층들이 막 증가하는 게 아니라 노인층이 증가한대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 1인 가구 증가하는 거. 노인들만 잔뜩 증가한대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득. 우리가 3만 불 시대 넘었잖아요. 과거 연구 뭐 선진국을 쫙 보니까 3만 불까지는 추세적으로 오르다가 3만 불 한번 넘으면 4만을 넘지 못하고 3만 4만에서 한참 동안 오랜 기간을 박스권에서 진행을 한대요. 특히 일본은 오히려 줄었대. 맞죠? 일본 줄은 거. 그렇게 따지면 그동안은 우리가 소득이 추세적으로 느는 추세였는데 이제는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좀 늘다 말다. 이 얘기는 부동산에 우호적이지 않다 이 얘기예요. 즉 지금까지는 방금 말했던 세 가지 인구, 소득, 금리 세 가지 요인이 우호적이었는데 20년 동안. 근데 앞으로는 비우호적으로 변했다. 그래서 피크아웃 됐다. 꼭지 치고 이제 꺾인다. 이 얘기예요. 저 얘기랑 좀 비슷하죠? 자, 그 다음. 자, 이게 한 2달 전에 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무총리실 산하 어떤 연구원이에요. 근데 여기 박범계 장관도 있잖아요. 박범계 장관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근데 이 연구를 일단 형사법무 부동산 연구가 아니라 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이 보고서를 719페이지짜리 1년 동안 연구해서 30명이서 그래가지고 진짜 많았고 솔직히 내용은 보지도 않았어. 그냥 결말만 봤어. 결말만.
25년 가격으로 폭락하는데 60% 폭락한대요. 그 얘기를 잠깐만 그것만 읽어볼게요. 여기서 이건 진짜 이건 다시는 다시 봐도 내년에도 계속 봐야 돼요. 보세요. 또한 국민들도 보세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이거 결말이에요. 몇 페이지냐면 71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막 결말 부분. 보세요. 또한 국민들도 냉정히 선택해야 한다. 부풀대로 부풀려진 이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여 환상을 조금이라도 더 지속시킬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2015년 수준의 가격이라도 지켜낼 것인지. 이 얘기는 뭐냐면요. 2015년 가격을 못 지킨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 얘기를 제가 차트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왜? 우리가 IMF 때 30년 가격으로 떨어졌거든. 그러니까 30년 전 가격으로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IMF 때 98년도에 75년 가격으로 떨어졌다니까. 8년 동안 빠지면서. 근데 우리가 2029년 8년 동안 빠지면은 그러니까 저는 2021년 10월 말 그러니까 2달 전에 상승 쳤다고 봐요. 그리고 8년 동안 빠지면 2029년 10월이죠. 아니면 뭐 2030년 초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때 가격이 2002년 가격으로 떨어진다니까. 2002년 30년 전 가격으로 떨어지는 거라고요. 그거를 좀 이따 차트로 또 한번 봅시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자 이번에는 최근 자료 서울대 김경민 교수 있죠. 섬뜩한 경고 그래가지고 20% 폭락하는 경고 엄청나게 회자가 됐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 대신 이분은 2020년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이후에 오른 20%만 거품이고 2020년 거는 안 깬대. 그래서 저는 반댈세 나 이 결혼 반댈세 했잖아요. 저는 52% 폭락한다고 보니까 만약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는 평균 52%라는 얘기는 70% 하락하는 것도 있고 30% 하락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 아파트가 30% 하락할지 70% 하락할지 그건 저도 몰라요. 어쨌든 평균적으로 계산하니까 52%예요. 물론 물가를 반영했기 때문에 물가가 많이 빠지면 좀 명목이 좀 덜 빠질 거고 물가가 조금 오르면 명목이 많이 빠질 거예요. 어쨌든 평균적으로 물가까지 감안해서 52%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년이라고 칩시다. 5년 동안 빠지는데 물가가 매년 2년 2%씩 올라. 그러면 5년 동안 10% 오르겠죠. 그러면 52% 실질로 52% 빠진다는 얘기는요. 명목으로는 42% 빠진다는 얘기예요. 왜? 물가가 10% 정도는 빼주는 거니까.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 차트를 보고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1960년, 1959년 종합아파트 고려대 옆에 있는 종합아파트가 우리나라의 1호의 아파트거든요. 1959년 그때부터 아파트가 계속 늘어서 시가총액 상위 100개를 가지고 제가 지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안에는 엘리어트 파동이 존재하더라 이거죠. 자 3파부터 계산할게요. 3파가 노태우 1파, 김영삼 2파, 그 다음에 노무현 3파, 이명박 4파, 문재인 5파 해갖고 이것처럼 엘리어트 이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거거든요. 1, 2, 3, 4, 5 끝나면 ABC로 큰 조정을 봐요. 그러니까 김영삼 조정파나 이명박 조정파는 직전 상승에 대한 조정파였어요. 직전 상승에 대한 거. 근데 이번에 오는 조정파는요. 이 35년 동안에 오른 거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커요. 그래서 요 비율과 요 비율을 감안해서 제가 8년 여러분들 IMF 때는 8년 하락했고요. 서프라임 때는 6년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8년 하락한다고 한 게 긴 게 아니에요. 자, 그걸 계산해서 50% 하락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볼게요. 요 빨간 거는 KB 서울 아파트 실질 매매 가격 지수거든요. 자, 엄청 올랐어요. 노태우 때. 그 다음에 빠지면서 IMF 때 직전에 좀 반등했다가 박살이 나가지고 IMF 저점을 깼죠. 시발점을 깼죠. 요 시발점. 파동의 시발점을 깼다고요. 이게 몇 년도 가격으로 떨어졌어요? 75년 가격으로 떨어졌으니까. 거의 30년 전 가격으로 떨어졌어요. 70년 초반 가격으로 떨어졌어요. 73년인가 72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30년 가까운 25년 정도 하락을 한 전에 가격으로 떨어진 거죠. 일본이 같은 이 91년도에 상수치고 빠지는데 20년 동안 빠졌는데 50% 빠졌는데 우리나라는 서울은 그러니까 일본은 48% 빠졌어요. 48% 고점 대비.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아파트는 90% 폭락한 것도 있고 20% 폭락한 것도 있겠죠. 그리고 10년 동안 솔직히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30년이에요. 요 장기 하락에 대한 후유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급하게 빠진 다음에 급하게 반등을 했거든요. 일본은 천천히 오랫동안. 자, 근데 여기서 하락을 하면 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는요 2015년 가격을 못 지킨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잘해야 이걸 지킨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요, 제가 취합하는 아까 봤던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로만 거는 센 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덜 깼다가 올라갔어요. 근데 서울 아파트 전체적으로는요 깼어요. 근데 저는 이걸 안 깬다고 봐요. 제 시가총액 상위 100개는 왜? 센 놈들이니까. 서초구, 강남구 이런 애들이 여길 깨겠어요? 안 깨지. 근데
노원구나 강남 저기 외곽 지역 있잖아요. 뭐 GTX 때문에 올랐다는 수도권이나 그 다음에 뭐 1억 5천짜리가 막 7억 8억 돼 있는 노원구 강북구 이런데 그런 데는 버블이 많이 껴 있단 말이에요. 연끌로 해갖고 대출을 많이 꼈어. 대출이 없으면 폭락도 안 해.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가 많이 올랐다고 치지만 상승률로는 노도강의 3분의 1도 안 돼요. 금액이 많이 오른 거지 상승률은 적어요. 왜냐면 강남에는 대출을 많이 끼고 사진 않았단 말이야. 근데 노도강 금강구 이쪽은 대출을 많이 끼고 샀어요. 그만큼 레버리지가 높기 때문에 하락하게 되면요 폭락도 더 빨리 오고 많이 빠져요. 자, 요 차트로 증명을 해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지금 차트가 저는 그동안 2006년 11월 버블 세븐이랑 비슷하다고 계속 생각을 해가지고 그 4월달 정도면 상투 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려면 여기서 치고 올라갔어야 되거든요. 이때 7%씩 올라서 7%씩 사상 최고치 하면서 거래도 사상 최저치 폭발이야. 근데 이번에 어쨌어요? 1% 안팎으로 오르는 거야. 1% 안팎씩 매달 17개월 동안. 그러니까 상승률이 계속 떨어져. 4.5%, 2.2%, 1% 갖고 지금은 보합이야. 17개월 올랐는데 이때는요 세게 빠박 올라갔고 7%씩 올랐다니까. 거래도 폭발하면서 지금 거래가 지금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죠. 그래갖고 저는 이것만 고집했던 게 제 착오였어요. 즉 직전 고점, 즉 이런 걸 우리가 최신 효과라고 그러죠. 가장 가까운 그 고점의 기억이 있는 거. 그 전에 고점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점은 두 가지잖아요. 70년대 고점 말고. 그럼 91년 고점 노태우 대통령 때 이때 보시면요. 이때 20개월 올랐거든요. 20개월 오르면서 상승률이 계속 떨어져. 13%, 10%, 물론 지금의 몇 배죠, 상승률이. 그 다음에 3.9%, 3.1%, 1% 하다가 마이너스 가가지고 3년 동안 빠져, 3년 동안. 이때 거래도 줄었어요. 근데 지금도 거래 주는 게 똑같아. 그러니까 2006년 버블 세븐이랑 같지가 않다고. 버블 세븐 때는요, 노도강 금강구가 3년 동안, 3, 4년 동안 못 오를 때 강남 3구, 뭐 수지, 목동 아파트 막 이런 데만 잔뜩 올랐어. 근데 지금은 강남이랑 노도강이랑 같이 올랐죠? 근데 되게 천천히 올라. 오랫동안 올라. 이게 되게 위험한 게 91년에 그랬거든. 그리고 여기서 이게 이제 전년 동월비, 요 초록색이 전년 동월비인데 쌍봉을 치고 전년 동월비가 상투 치고서 꺾인 지 6개월 있다가 얘가 상투 쳤어요. 즉 지금도 쌍봉을 치고 올라간 지 6개월 있다가 상투 친다 그러면 10월달이거든요. 이게 4월이니까 진짜 10월달에 상투 치고 11월, 12월 지금 밀리고 있어요. 즉 노도강 금강구 이쪽은 많이 빠지는데, 그러니까 저가 아파트는 많이 빠지는데 강남, 서초 이런 재건축 막 반포 주공이 막 10억씩 올랐잖아요. 그다음에 저기 반포 자이 70억짜리 나왔죠. 그다음에 압구정 현대 아파트 80억 나왔잖아요. 20억 올라가지고. 그렇게 지수를 버팅기고 실제는 외곽에 빠지는 아파트가 되게 많은데 몇 개 그 고가 아파트 시가총액 비중이 큰 아파트들 강남 재건축, 서초 재건축 요런 것들이 올라주니까 지수가 별로 안 빠져. 그래도 조금씩 빠졌어요. 자, 요거를 확대한 게 요거예요. 저는 이거 상당히 비슷하다고 보는데 91년 5월달 고점이랑 올해 10월달 고점이랑 저는 상당히 비슷하다고 봐요. 왜? 2년 전 동월비가 쌍봉을 치고서 꺾인 지 6개월 있다가 상투를 쳤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쌍봉을 친 다음에 꺾인 지 6개월이 되는 때가 10월달이야. 이게 4월이니까. 근데 딱 진짜 10월달에 고점을 친 거예요. 특히 여기는 안 나타났지만 좀 전에 봤지만 이때 상승률이 상승률이 계속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막 13%까지 올랐던 게 10%, 7%, 3% 하다가 마이너스 났어요. 지금도 이때 같은 경우는요. 이때 4%씩 3%씩 올랐어요. 근데 지금 뭐 1.1%, 1.2% 약간 오르는 거야. 거래도 이때 계속 줄었어요. 이때도 지금도 줄고 있고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버블 세븐이랑 비교하지 말고 91년 전 고점을 하면 안 되고 전전 고점, 즉 1파의 고점. 지금 5파라 그러면 3파를 자꾸 염두에 두는데 파동의 변형이라고 얼터네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91년이랑 비교를 하는 게 맞다. 여러 가지가 비슷하다. 그리고 일기 신도시 입주하기 1년 전에 꼭지 쳤거든요. 근데 한 1, 2년 전에 꼭지 쳤어요. 지금도 3기 신도시랑 또 이것저것 정부 공급책 그거에 한 1, 2년 전에 꼭지 치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지금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FVI Financial Vulnerability Index 발음이 잘 안 돼요. 지금 이 구도 갖고 금융 취약성 지수 IMF 때를 100으로 놓고 회복했던 2001년 6월을 0으로 놨을 때 그때 금융 취약성을 보면은
그 카드사 때 69%, 69, 그다음에 서프라임 때 73, 그다음에 이번에 지금 거의 한 13년 만에 최고치인 59를 찍었어요. 3월 달에. 그러니까 3분기니까 1분기, 이거 분기 보고서니까. 근데 이번에 꺾였죠. 3분기에 꺾였다고. 1분기, 2분기까지 올랐다가 3분기에 꺾였어요. 저는 차트리스트로 어떤 생각을 드냐면 이 고점에서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얘네가 꺾였을 때 아파트에 어떤 현상이 있었나? 아파트가 꺾였네. 올라갈 때는 올라갔으니까 상관없고 얘가 꺾였을 때 여기도 살짝 꺾였네. 근데 이때는 카드사 때는 카드만의 문제지 집이 문제가 아니었다고. 그러니까는 대대상승 중에 중간에 그래도 1년 만은 하락한 적이 있어요. 요 하락할 때 분위기 험악했겠죠? 카드사 때 진짜 험악했어요. 그 다음에 서프라임 때 꺾였죠? 꺾이니까 얘도 꺾이네. 그렇다는 얘기는 그동안 얘가 하락할 때 부동산이 안 꺾인 적이 없죠. 그러면 얘가 꺾이면 이제 4분기 거 나오면 더 꺾였을 수도 있죠. 그러면 얘가 안 꺾이고 배겨? 그 다음에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했던 2008년 전고점 이거 딱 왔단 말이에요. 딱 왔어요. 이게 살짝 넘었어요. 여기서 빠지면요 이거 쌍봉이 되는 거야. 쌍봉이. 그러면 2014년 15년을 깬다니까. 그 물가까지 다 반영을 하면 아니 물가 반영하지만 나는 물가랑 상관없어. 여러분들 8년을 빠지는데 8년 동안 이자 안 낼 거예요. 여러분들 10억짜리 샀으면 막 6억 7억 대출 받은 사람 수두룩해. 그 사람들이 이자 안 내요? 보유세 안 내고 거기다가 뭐 관리비 뭐 하여튼 집을 안 갖고 있으면 안 내도 될 돈을 집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돈을 내잖아요. 거기다가 매수할 때 돈 냈죠. 세금 수수료 냈죠. 매도할 때도 세금 수수료 내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가격이 정지되어 있으면 그거 손해잖아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PIR 소득 대비 비율 항상 이거는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도 90년대 2000년대 초반 이 PIR 지수가 없어. 저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를 갖고 하니까 그 대신 5분위 소득을 했어요. 월 1074만 원인 가구 고가 그러니까 고소득자의 그 소득과 그 시가총액 상위 100개 즉 주로 강남권이죠. 그런 아파트들 비교를 하니까 91년에는 상투일 때는 9년 걸렸어요. 그 다음에 IMF 때는 4년 걸렸어요. 반토막 났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진 거지. 내 소득은 늘었다가 조금 정체됐지만 그 다음에 서프라임 나기 직전에 버블7 칠 때는 또 13년 걸렸어요.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서프라임 때 박살이 났어요. 이때 소득은 조금씩이라도 늘었는데 아파트 값이 빠지니까 기간이 덜 걸리죠. 7년밖에 안 걸려. 8년밖에. 근데 지금은 고가 아파트는 16년이고요. 그 KB의 3분위 소득이 3분위 아파트 매수하는 데는 18년 걸린다고 그랬죠. 약간 비슷해요. 방향성은. 그러니까 내 집 한 채는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왜 그러면 이런 사이클이 있는데 왜 이 꼭지에서 살려고 그러냐고요. 꼭지에서. 내 집 마련한 거 좋다 이거예요. 여기서 사면 되잖아. 여기서 사면. 이렇게 사이클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15년. 자, 저 보세요. 재밌는 거. 91년에 15년 후면 2006년 맞아요? 그 다음에 98년 IMF 때 바닥에 15년 후면 13년 맞아요? 기가 막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15년이면 언제예요? 지금이라니까. 2006년에 15년을 하면 2021년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제가 15년 사이클을 계속 얘기한 거예요. 이런 현상은 여기저기서 나타나요. 자, 이번에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자, 뭐 자세한 설명은 안 하고 일단 그 IMF 때 그 서프라임 때 상투일 때 얘가 165인데 지금 182까지 올라갔어요. 자, 왜 올라갔어요? 일단 아파트 값이 오르면 부담이 커지죠. 금리 올라가면 부담이 커지죠. 소득이 별로 안 늘면 부담이 커지죠. 이해 가세요? 그 부담 지수가 지금 그게 달했다고요. 왜 이럴 때도 있는데 왜 여기서 꼭 살려고 그러냐고. 그것도 그냥 최고치, 전고점 최고치가 아니라 사상 최고치를 넘었는데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40% 빠진 음마, 넥슬, 그다음에 반포 주공 이런 것도 막 40%씩 빠졌다니까. 50% 빠지기도 하고. 용인 수지는요 15년 전에 가격을 아직도 회복 못하는 아파트가 좀 있어요. 대형 평형에는. 자, 이거는 1960년부터의 입주 물량 분석이랑 미분양 물량이랑 그 다음에 임대말소 물량을 제가 60년 동안을 정리한 거예요. 자, 우리 85년 이후만 봅시다. 입주 물량이 폭발하고 적어주고 이걸 제가 다 평균을 낸 거예요. 자, 상투는 91년 상투는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버블7 상투는 아시죠? 그 다음에 지금이 상투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저는 상투라고 보는데 근데 이때 입주 물량을 보니까요. 입주 물량이 거의 바닥에서 살짝 돌아섰을 때네. 그 다음에 버블7일 때도 입주 물량이 이때 아예 제일 바닥이네. 그 다음에 지금
지금도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거든요. 여기 지금 거의 바닥이죠. 내년이 바닥이고 이제 내년 후반부터 좀 늘어나. 자, 잘 보시면요. 상투는 언제 쳤어요? 입주 물량이 없을 때. 입주 물량이 많을 때는요. 오히려 이때 입주 물량 많을 때 올랐다니까. 여기 입주 물량 많을 때 올랐어요. 여러분들 헬리오 그것도 그렇게 막 입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진짜 10년 만에 최대잖아요. 근데도 빠졌어요? 한 몇 달 빠지고 올랐지. 근데 중간 고점 말고 상투 얘기하는 거예요. 상투. 상투는 입주 물량이 없을 때 상투 치더라. 그러니까 지금도 상투 치기 딱 좋은 날씨죠. 왜 그렇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다주택자가 있어, 10채가 있어, 20채가 있어. 이걸 팔아먹어야 되는데 이걸 팔기 위해서는 내게 희소성이 있어야 되고 내게 좋아 보여야 돼. 사람들이 막 물건 찾는데 없어야 돼. 그래야지 내 걸 파기가 쉬워. 근데 입주 물량이 막 들어오고 막 그럴 때 내 물량을 사람들이 덜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없을 때 내 아파트를 더 비싸게 팔 수 있지 않겠어요? 투기꾼 세력 입장에서는. 그래서 상투를 친다고. 그 다음에 한 1년 6개월 이렇게 빠지고 나면 그때 가서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막 투매가 나오기 이제 그렇게 된 거라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저 미분양 물량이에요. 여기 미분양 바닥이죠. 기본으로 깔고 있는 거 제로가 아니라 바닥일권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미분양 바닥이죠. 자 보세요. 2006년 상투일 때 미분양이 바닥일 때가 상투 쳤네. 희한하네. 그러면 지금도 미분양이 없기 때문에 안 빠질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죠. 왜? 이때 왜 미분양이 없는데 빠졌어요? 상투 쳤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야, 여러분들 미분양이 생겨서 상투 치고 빠지나요? 상투 치고 빠지니까 미분양이 생기나요? 상식적으로 막 줄 서서 이렇게 청약 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이 뚝 끊길 때 언제예요? 아파트가 막 폭락한다고 그럴 때. 진짜 1년 전에 산 순돌이 아빠 한 1억 손해봤어. 그 다음에 3개월 전에 당첨됐다고 좋아한 영순이 엄마. 그 엄마도 지금 또 5천만 원 마피 붙었다고 좀 막 울고불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섣불리 하겠어? 나도 적골 당하는 거 아니야? 즉 상투 치고 빠지면은 그때 가서야 미분양이 는다고요. 사람들이 줄 서서 안 사 이제는.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임대 말소 물량이 지금 계속 쌓이는 거 아세요? 이 물량은요 8년 전 10년 전에 산 거예요. 강북구 아파트 1억 5천짜리가 지금 7억 8억이 돼 있어. 7, 8년 10년 전에 사가지고 그 사람들은요 1억을 싸게 던져도 4, 5억 수익률로는요 몇백 프로예요. 강남은 30억짜리가 50억 밖에 안 되지만 강북이나 노동강 이쪽에는요 1억 8천이 7억 8억이 됐다니까. 수익률로는요 잽이 안 돼, 잽이. 근데 강남에서 투기하는 세력들이 강남의 아파트에서 산 게 아니라 만약에 30억짜리 하나 살 거를 노도강에 3억짜리 10개를 사버리는 거야. 차명으로 해가지고 법인 서가지고. 그러면 30억짜리 사갖고 50억 돼갖고 나 20억 먹었다가 좋아할 게 아니라 3억짜리가 7억 됐다면 7억 8억이 됐단 말이에요. 3억이면 한 10억 됐겠다. 10억 12억 됐겠네. 그러면 30억 투자해갖고 120억 130억이 돼 있어. 그게 바로 임대말소 물량이라니까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역전세난 나는 거 표시한 거죠. 이거 주기적으로 역전세난 난 거. 그럼 2023년도 4년도에는 역전세난 나니까 여러분들 혹시 전세에 들어갈 사람 있으면 꼭 보증보험 들어놓으세요. 자, 또 제 영상 중에 가장 많은 뷰가 나온 게 이 자료 영상이에요. 이게 8월 11일자 8월 11일 날 소름 돋는 일본 스페인 버블 상투기랑 똑같다는 거, 수치가 똑같다는 거. 그때보단 그래프가 좀 더 세련됐어요. 자, 일본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30년 전이 1991년이야. 진짜 딱 31년 전이네. 그때 일본에 상투 칠 때 어떤 현상이 있었나 보면요. 일단 생산 가능 인구가 상투 치고 빠져요. 그 다음에 가계부채도 늘지만 기업부채가 엄청 늘어가지고 두 개를 합친 게 214%까지 가요. 나중에 217%까지 가요. 그 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 줄니까 아파트가 꺾여. 그리고 폭락을 해. 그러면서 210% 넘은 이 부채 비율 때문에 잃어버린 20년이 된 거예요. 자, 미국 볼게요. 지금부터 15년 전인 2006년 말이에요. 2006년 미국과 스페인, 영국 다 있어요. 미국을 보면요, 기업 부채는 그렇게 많지, 가계 부채는 기업 부채는 별로 안 많았어요. 62%, 63%야. 근데 가계 부채가 100%야. 거의 99%. 왜? 서프라임 등급이 안 되는데 서브 단계인 사람들한테 프라임 단계보다 밑에 있는 서브 단계인 사람한테 막 걔한테도 대출해주고 그랬다며요. 그래가지고 부채가 폭발해가지고 그래서 케이스 실러 10대 지수가 폭락을 한 거 아니에요. 얘네도 그때 한 40% 빠졌나 그럴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미국도 생산가능 인구가 상투치고 빠질 때네. 보니까 어이구 스페인도 생산가능 인구가 상투치고 빠지는데 얘네도 가계부채는 81%밖에 안 돼. 기업 부채가 126%야. 나중에 140%
200%까지 갔어. 그래서 이걸 딱 상초 시대에서 보니까 207%야. 나중에 220%까지 갔어요. 그러고서 생산 가능성이 줄니까 주택 수요가 줄니까는 폭락을 해. 그리고 강제 그 부채 축소 현상, 즉 경매, 차압 이런 걸 디레버리징이라고 그러죠. 자, 희한하게 우리가 지금 생산 가능성이 올해 상투고 내년에 좀 멈췄다가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빠지거든요. 근데 가계부채가 100% 넘었어요. 또 기업부채가 또 100% 넘었어요. 두 개 합쳐서 219%야. 상투치기 딱 좋은 날씨 아니에요? 이해 가세요? 인구통계학을 잘못 대입한 게 옛날에 2002년도에 상투 쳤다고 그러고 그 2010년도 폭락할 때 미국 따라간다고 그랬던 게 이 데이터가 OECD 데이터가 잘못된 거라니까. 이걸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니까. 지금까지도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 2010년대 13년 12년 이때 그 인구통계학으로 일본 따라간다고 폭락한다고 그랬던 사람 다 바보 됐거든요. 지금도 기사 찾으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데이터가 잘못돼. OECD가 오류가 있었다니까. 그렇지, 오류를 확인했어요. 자, 영국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어쨌든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정확히 딱 2007년도 8년도에 딱 고점 찍고 다 빠져. 근데 우리나라만 늘었어. 다른 나라 지금 다 부채 축소를 해갖고 디레버리징을 했기 때문에 부채가 안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더블로 늘었어. 200%가 넘어요 지금. 그래서 인류학자 중에 앞으로 경제위기, 세계위기가 오면 한국만 망할 거래. 왜? 가계부채 때문에. 그게 실현이 될지는 좀 봅시다. 자, 미국의 300년 그래프를 보면요. 저는 여기서 제일 쇼킹했던 게 30년 동안, 그러니까 40년간 금리가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를 반복하더라고. 이번에도 81년부터 빠지기 시작해갖고 작년에 빠져갖고 39년 빠졌어요. 15.8에서 0.3까지 빠졌어요. 10년물이. 그리고 지금 1.4 정도 됐으니까 한 서너 배 올라 있어요. 자, 그러면 81년까지 오를 때 언제부터 올랐냐? 41년부터 올랐어요. 정확히 40년. 이때 1.98이었어. 10년물 미국 국채금리가. 15.8까지 올랐다니까요. 몇 배 오른 거예요? 거의 7배 올랐죠? 7배. 8배 올랐네. 8배. 이때 설마 1.9에서 3%, 4% 갈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10% 넘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 여기서 빠질 때, 야, 이거 10% 깨지냐? 10% 깨지는 거고 생각도 안 했겠죠. 뭐야, 1%도 깨졌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는 40년 올라가는 사이클에 접어들었다고요. 즉, 작년 7월 달에 저점인 0.318%가 이후에 저점을 이건 안 깰 거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올라가냐면 40년 동안 2060년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금리가 1, 2년 오르고 말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왜 올라요? 물가지수가 상승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60년대 말 퍼거슨 교수의 말처럼 73년 오일 쇼크, 79년 오일 쇼크 이게 다가온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자꾸 전운이 갖고 감돌죠. 중국 대만 문제도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도 있고 이런 그 장기적인 차트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다니까. 이렇게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또 안 할게요 이제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요걸 보면요, 어저께 금리 발표했죠. 11월 금리, 시중은행 금리 한국은행에서 발표했어요. 지금 여기 신용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두 달 동안 올라가는 기울기 보세요. 요 기울기를 보세요. 요거 물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급하게 올랐어요. 요 기울기 이거. 그리고 이거는 11월 달 평균이 3.5일이지 상단은 지금 5% 넘었죠. 내년 1월 달에 금리 한 번 더 올리면 3월 달 정도면 제가 볼 때는 6% 넘는 상단이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 못 버틸걸요. 영끌한 사람들. 자, 금리랑 관계를 볼게요. 이것도 제가 독특한 방법으로 분석을 한 건데, IMF 이후로 그 금리가 폭락을 했어요. 계속 빠져갖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 9%였던 게 5%까지 떨어졌어. 초저금리까지 떨어졌어. 그런데 그 사이에 주택이 폭등을 했죠. 아파트가. 근데 금리가 한 2년 오르네. 근데 괜찮게 아파트도 계속 오르네. 버블세븐이 났어요. 금리가 오르든 말든 올랐어요. 왜? 별로 부담이 안 되거든. 워낙 낮기 때문에. 방향은 틀었지만 절대 값이 낮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바닥치고 오르는데 와중에 미국이 금리 올리고 우리나라도 금리 올려갖고 후반부에는 기준금리 영향을 받는 거야. 얘가 급하게 올라버리네. 그러니까 얘가 못 버티고 6년을 폭락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 바닥 찍고 오르죠? 실거래가 지수는 2013년 1월이 바닥인데요. KB나 부동산원에서 나오는 월간 데이터는요, 8월달이 저점이라고 나와요. 8월달이 2013년 8월달이 7, 8개월 있다가 저점이라니까. 이미 한참 올랐는데. 그래갖고
나중에 한 7, 8개월 있다가 야 바닥 쳤대요. 사러 가자. 그래서 부동산에 가보면요. 아유 사장님 좀 일찍 오시지. 1, 2월 달에 이미 바닥 치고 지금 오른 게 몇 달인데 몇 억 올랐어요. 다 그런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지금 아니야 아직은 상승률이 떨어지지만 상승하고 있대. 그러니까 좀 기다려 그래갖고 근데 한 2, 3주 있다가 3, 4주나 뭐 한두 달 있다가 KB 부동산은 드디어 꺾였다 이제 뉴스가 나오잖아요. 야 안 되겠다 우리도 팔로 가자. 그래갖고 딱 팔려고 그러는데 사장님 지금 막 꺾였으니까 제가 상투에 파는 거 맞죠? 그러니까 웃기시네. 벌써 3개월 전에 상투 치고 지금 벌써 2억 빠져 있어요. 지금 급하게 팔려면 급매로 지금 최근에 실거래가보다 한 5천에서 1억 낮춰야지 빨리 팔리지 안 그러면 한참 기다려야 될걸요.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엘리엇이랑 같이 할 게 뭐냐면요. 당장은 아니지만 몇 년 있다가지만 2004, 그러니까 4년 후가 될지 8년 후가 될지 몰라요. 일단 계속 지켜봐야 돼. 실거래가 지수가 바닥치고 슬금슬금 오르는데 KB나 부동산은 계속 빠진대. 그러면 공포가 막 조동이 돼. 그때 우리는 과감하게 사야 돼요. 뭘 보고? 실거래가 지수랑 기술적 지표랑 여러 가지 지표. 그러니까 지금 상투치고 빠지는 거랑 반대 논리로 봐야 돼요. 우리가 그냥 즐기고 말려고 그냥 폭락한다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는 아파트를 살 건데 최적기, 최저점에 사야 되니까. 그래야지 내가 레버리지를 별로 많이 안 일으켜도 되니까. 왜? 나도 빚, 지금 당장 사도 살 수 있어. 빚 잔뜩 내면 돼. 근데 빚 잔뜩 내면 위험하니까. 자, 하여튼, 아파트, 금리가 떨어질 때까지 3%까지, 2.3%까지 였네, 2.3%까지. 야,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도 반토막이네. 하여튼 빠졌는데 아파트가 계속 올랐어. 근데 슬금슬금 한 2년 오르네? 근데 계속 올라. 왜? 절대값은 낮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이제 그 영향을 이제 뒤늦게 시중금리가 받는 거야. 신용금리 폭등하고 담보대출금리 폭등하고 또 내년에도 오른다고 그러고 앞으로도 계속 몇 번 더 올린대 기준금리를. 그러니까 얘가 못 버틴다니까 이제. 그러니까 11월 12월에 주춤되는 거예요. 이거 빠진 그 서초구나 뭐 이런 그 재건축 뭐 반포주공 이런 막 몇십억씩 압구정 현대 이런 거 빼면요 이거 하락이 더 심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여러분도 조심해야 될 게 제 차트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예요. 엄청 세고 엄청 고가들이에요. 막 80억짜리 50억짜리 막 섞여 있어. 근데 국토부에서 하는 실거래가 지수는요 100개 아파트가 아니라 전수조사죠. 그리고 걔네는 거래상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아리팍이 갑자기 45억 찍었다. 그러면요 저는 그 30회 합평은 전부 45억이 된 거야. 저는 그래요. 저는. 그 다음에 저뿐만 아니라 KB나 부동산원이나 아실이나 이런 데는 다 그렇게 계산한다고. 근데 국토부에서는 조사할 때는요 층, 향, 그 다음에 그런 거 다 구분해요. 저는 판상형인지 타워형인지 1층인지 30층인지 구별 안 하고 그냥 평균을 내버리잖아요. 그리고 걔네는 30세대인 거, 뭐 50세대인 거 다 합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뭐냐면요. 고가 아파트는 별로 안 빠지는데 저가 아파트도 많이 빠지죠. 그러니까 저보다 더 먼저 빠졌을 수가 있어요. 국토부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 10월 달에 강남 올랐거든요. 근데 국토부에서는 강남 실거래가 하락했대요. 왜? 강남에는 아리팍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압구정 현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30세대, 70세대, 100세대 이런 거 아파트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런 게 거래가 많이 됐다고. 비싼 아파트는 띄엄띄엄 되지만. 그래서 저는 요 2년차 증후군, 엘리엇의 2년차 증후군, 이게 뭐냐면은 임계점, 엘리엇 임계점 2년, 전년이 아니고 2년. 그 이후로는 아파트 폭락한다. 왜? 앞으로도 계속 금리 오를 것 같죠? 누구나 다 알거든. 자, 여기까지 오늘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오늘 2021년 12월 31일 밤 11시 9분입니다. 지금 이제 방송 마칠 때 되니까. 자, 올해가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올리는 영상이에요. 2021년 10월 상투친 서울 아파트 2029년 말까지 52% 폭락을 주장하는 차고 넘치는 근거들 수백 개 서 있는데 시간 때문에 제가 굵직한 거 몇 개만 갖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저 이쁘죠? 자, 이쁘면 쓰담. 자, 제가 이렇게 쓰담을 줄게. 이게 여러분들 손이에요. 아유, 엘리엇 진짜 이쁘다. 어떻게 이렇게 왼쪽 뒤통수, 야, 윗통수에 머리 숱도 많네. 반곱슬 핑클 파마 있니? 아유, 이쁘다. 감사합니다. 엘리엇만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저 만 31살 되는데 내년에 뵙겠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올해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